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늘 이름이 같아서 늘 친근한 분입니다. 농협 가락공판장의 이경철 부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두 경찰과 함께하니까 제가 다 든든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매년 농촌에서는요 다양한 농법 등이 개발되고요, 또 지역 농민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농법도요, 그 농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PLS와 유기농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생물을 활용한 농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곡성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아카데미를 개강했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사 신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곡성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미생물 아카데미를 개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미생물 아카데미를 개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하는 농가도 증가 추세입니다. 양적인 증가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만 질적으로 보자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용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거나 적합한 용도가 아닌 미생물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농업미생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업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그 아카데미가 좋은 농법을 더 좀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일환인 것 같은데요. 현재 미생물 아카데미 교육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미생물 아카데미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농업 미생물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EM 제조 실습, 자연농업 자재에 대한 교육,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적인 젤라키티 미생물, 크로렐라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고요. 네, 모든 교육 과정이 다 중요하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중점을 두는 내용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중점으로 보는데요. 먼저 농업미생물을 대하는 관점입니다. 농업미생물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농약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농약에 비해서 작습니다. 반면에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이며 우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농업인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입니다. 또 두 번째로 미생물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미생물을 보급받고도 잘못된 사용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사용 수칙만 지켜도 이러한 경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교육에 이제 미생물 전문가들이 강사진을 구성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좀 강사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 전반기에는 1회차에 전남대 김기룡 교수님을 시작으로 제가 두 번째, 그리고 주식회사 에코비즈넷의 임태빈 소장님이 세 번째로 계획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3회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요. 토착미생물, 농업용 클로렐라, EM 관련한 전문가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분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요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농업 미생물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네. 또 최근에 몇 차례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를 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한정적입니다. 또 가격도 싼 편은 아니고 때문에 주변 농업기술센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도 뛰어난 농업미생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최근 축사 악취에 대한 민원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가장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악취를 가중서할 수 있는 방법이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농장주분들께서 효과를 체감을 하시고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도사님 말씀만 들어도 미생물 농법이 농가에 많은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먼저 토양 환경 회복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농토는 농약이 남용, 계속된 연작, 또 무분별한 경운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력이 많이 약해진 토양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토양에서는 작물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죠. 또 작물이 자라기 적합한 토양 환경을 만드는 데는 유기물이랑 미생물의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미생물을 계속적으로 투입한 토양은 점점 지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일단 지력이 회복된 토양에서는 자란 작물은 수량과 품질은 물론 병충해에 견디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2차 산물들이 작물에 영향을 끼쳐서 작물이 더욱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농업인들이 한번 미생물의 효과를 체감하시면 계속 찾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람도 일을 하다 보면요, 한 번씩 쉬어줘야 다시 또 보충해서 그렇죠. 또 잘 더 일을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뭐 현재 있는 교육 과정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발전시켜서 이제 실제 수강생들이 미생물을 활용하고 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하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좀 좋은 교육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파프리카와 블루베리 그리고 취나물에 대해서 시세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772톤, 과일과제 1,794톤, 일반 채소 4,473톤 들어왔습니다. 총 7,039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2,027톤 더 줄었습니다. 무부터 보겠습니다. 468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458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한 10톤 정도 더 늘었네요.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127원입니다. 최고가 9,800원, 최저가는 7,3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7,254원이었는데 오늘은 8,127원으로 어제보다는 올랐습니다. 등락가 비교해볼까요? 873원 더 올랐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지금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4월 20일 가격 7,800원 되겠고요. 이 가격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상승 흐름 타면서 오늘 가격이 가장 높은데요. 9,8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얼갈이 배추를 보겠습니다. 102.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2.5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0톤 정도 더 줄은 상황이네요. 얼갈이 배추 4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980원, 최고가는 4,600원, 최저가는 3,8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가격 3,980원이죠. 어제는 4,336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는 356원 더 떨어진 가격이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18일부터 오늘까지 좀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8일 가격 5,8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한번 떨어졌다가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는 듯 했는데 21일 기점으로는 계속해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은 4,6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쑥갓도 보시죠. 29.32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한 30톤 정도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물량 차이 크진 않지만 0.4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쑥갓 4kg 상품 기준 평균가 4,947원입니다. 최고가 6,700원, 최저가는 4,2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가격 9,832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세 떨어지면서 4,947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885원 하락했네요.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도 4,947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고가는 6,800원이고요. 평균가는 4,38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고수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품목이기도 한데요. 2.28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톤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0.1톤 더 늘어난 상황이네요. 고수 0.2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694원이고요.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는 1,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1,694원, 어제는 1,835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41원 더 하락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보시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3월 25일부터 오늘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특히나 3월 30일 같은 경우 올해 4,795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시세보다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걸 그래프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간격은 줄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4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6일 기점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오늘 가격 1,694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콜라비도 보겠습니다. 7.8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6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0.7톤, 한 0.8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콜라비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7,419원입니다. 최고가 26,500원, 최저가는 16,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17,419원, 어제는 24,000원대였는데 시세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등락가 비교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6,647원 더 떨어졌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 상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자면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25,500원을 기록했는데 이 가격이 최근 일주일 동안,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6일 기점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2만 원 아래고요. 오늘 가격 17,419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밀양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26,500원이고요. 평균가는 24,65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상황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프리카 오늘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82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03.2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1.23톤 더 줄었습니다. 네, 빨간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가 15,539원이고요. 최고가는 16,5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16,000원대 시세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5,539원을 나타냈고요. 어제보다 562원 더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지금 4월 17일은 25,500원이었습니다. 2만 원보다 살짝 더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19일 기점으로 아주 소폭도 오르는 듯 싶었는데요. 오늘 가격을 보면 2만 원 아래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16,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또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실선이 역시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25일부터 4월 8일때까지는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세가 약간 더 높긴 했지만요.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8일 이후부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슷한 시세요.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는 지난해 시세가 올해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었고요. 지난해 하락하는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파프리카 경남 진주시 12,11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남 장흥군은 14,445원에 거래됐고요. 네, 강원 인제군 15,04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16,500원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가는 인제군이 가장 높았네요. 15,04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파프리카 시세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각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살펴볼 채소는요, 알록달록 이 채소계의 보석이라고 불리우죠. 이 파프리카 경매 상황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파프리카 좀 전반적으로 소비 상황은 어떤지 제가 채소 가게 앞에 좀 도착을 했거든요. 바로 우리 사장님 좀 모셔볼게요. 엄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신데 네. 좀 잠시 네, 앞으로 네, 좀 네. 나와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소비 분위기를 보려고 그랬더니 조용해요. 다 끝난 거예요? 네, 이 시간에는 끝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 나면은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좀 어떻게 손님 좀 많았어요, 채소 가게? 네, 좀 많았어요. 날이 더워져서 일단은 좀 신선한 야채, 산뜻한 걸 많이 찾아요. 특히 파프리카. 그 중에서도 빨간색을 너무 잘 나가요. 엄마들이 그러셨어요? 예, 네. 너무 많이 팔았어요. 예. 사실요. 저도 오늘 붉은색을 입었는데요. 우리 네. 사장님도 빨간색을. 아, 예. 예. 그러니까는 파프리카 중에서도 빨간색을 더 많이 선호한다 소비자들이.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좀 어떤 목적으로 많이들 사가시는 것 네, 같아요? 입맛도 좀 없고 이러니까 파프리카를 먹으면 일단 예. 신선하고 네. 예, 단맛도 나고 아삭아삭하고 이러니까 예. 누구처럼 이뻐져요? 언니처럼. 말 그대로 지금 뭐 소비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뭐 확실히 따뜻해지면서 소비는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네. 네. 좀 파프리카 많이 드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예. 파프리카 많이 드시고 예뻐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반적인 소비 분위기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경매 분위기는 우리 경매사님한테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파프리카 경매사 김동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워낙 우리 사장님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살짝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예.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아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채소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서 좀 많은 걱정들을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소비 분위기는 좀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지금 소비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뭐 저도 기분은 좋은데 네. 저희 경매 분위기도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경매 분위기는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반입 양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파프리카 한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락시장 총 하루의 반입량은 총 약 100톤가량으로 지금 뭐 전주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큰 등락폭 없이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좀 작년하고 좀 양을 비교해 보면 좀 차이를 보이나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는 편이고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파프리카 자체는 그렇게 양이 좀 큰 차이 등락폭이 없는 작물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워낙 뭐 대농장에서 사실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소농에서는 쉽게도 접근할 수 없는 작물 중에 하나가 파프리카이기 때문에 경락가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경락가는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을 했어요? 지금 경락가는 요번 주 들어서 지금 14,000원, 15,000원 이렇게 10,000원 중반대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전주에 비해서는 지금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떨어진 약보합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좀 떨어진 시세면 어떤 좀 영향을 우리가 받은 건가요? 예. 아무래도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씩은 더 늘게 되면서 네, 이제 아무래도 시세에 대해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요. 지금 좀 따뜻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가 좀 품질도 더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뭐 품질은 이제 크게 차이 없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고품질의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조금 이제 과피가 말랑말랑하다든지 아니면 뭐 꼭지가 조금 말라서 온다든지 그런 품목들은 다른 파프리카에 비해서 조금 시세를 적게 받아가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신선도 위주의 좀 이렇게 깨끗하고 신선한 파프리카가 좀 제값을 받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높게 좀 보여주시면요. 요 정도 좀 품위를 좀 전반적으로 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요 정도 품위가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뭐 조금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품목들은 조금 소수의 이제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품질은 좀 양호하고 뭐 양호를 넘어서서 굉장히 빛깔 좋은 파프리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중도매인들이 좀 구매력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가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매에서는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중매인들이 지금 물건 가져가는 현상은 아무래도 이제 날씨의 영향으로 조금 이제
재고량이 조금 물건이 많아지고 재고량이 많아지다 보니 그 이제 중도면도 부담이 생기고 아무래도 이제 구매력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한 재고는 한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재고는 지금 뭐 집집마다 뭐 최소 한 팔레트에서 뭐 두세 팔레트 이상 있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구매력이 뭐 뚝 떨어진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소비가 워낙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이제 재고가 있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이제 가락 시장에서는 이제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현재 그 선호하는 좀 파프리카를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좀 중도면들이 한 번에 딱 봤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주의 깊게 보나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과피가 좀 딱딱하고 앞에 이제 여기 경도 부분 체크를 하고. 예. 과피가 좀 딱딱해야 되고 여기 이제 꼭지 부분이 조금 이제 마른 기 없이 좀 신선한 제품이 좋고 그리고 이제 병든 거 없이 이제 병든 부분이 병든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병든 부분이 없이 이제 사이즈별로 잘 선별을 해온 파프리카를 아무래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소나 과일이나 우리가 좀 이렇게 꼭지 부분을 잘 봐도 이게 신선하구나 좀 알 수 있는 게 좀 마르지 않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신선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꼭지가 좀 마르지 않고 과피도 좀 오래되지 않게 말랑말랑기 없이 오는 물건들이 좋습니다. 네. 네네. 자, 전반적으로 뭐 주초인데 지금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뭐 경매 살짝 뭐 전망해 주신다면은 뭐 요 가격대로 좀 계속 진행이 될까요? 저는 지금 이번 때는 지금 계속 14,000원, 15,000원 요 만원대 중반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전주랑 크게 이제 등락폭 없이 보합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파프리카는요 이 수출로도 정말 효자장물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가장 좀 많이 선호하는 나라가 일본인가요? 네, 일본으로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60% 이상이 일본에 있는 파프리카가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거다. 예, 이렇게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정말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가고 있는 파프리카입니다. 앞으로 좀 좋은 경매 좀 자주 부탁드리고요. 자주 방송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매사님 살짝 좀 긴장하신 듯 합니다. 자, 뭐 말씀 전해드린 대로 사실 5월 좀 접어들면 오히려 좀 좋은 가격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행사도 있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늘어난 반입량에 따른 그에 따른 가격이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은 여전히 파프리카에 대한 인기는 아주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작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파프리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장님, 이번 달 반입량 지난해 동기간 대비 어떤가요? 네, 이번 달 반입량은 일평균 84톤으로 전년 동기 74톤 대비하면 13% 증가한 물량입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반입량이 한 13% 지금 증가를 했다면 시세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그 물량의 증가와 네.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그 시세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5kg 상품 기준으로 해서 평균 한 18,0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년 동기에 21,500원하고 비교하게 되면 한 15%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자, 파프리카 현재 주출하지 그리고 또 산지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파프리카 주출하지는 경남 진주, 그다음에 전남 장흥, 전북, 익산 등에서 네. 좀 출하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산지 상황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뭐 파프리카 관련해서 이번 달 남원에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 남원의 그 춘향골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인이 2019년도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운영 실태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조직에 선정이 됐습니다.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운영 실태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년 주관하는 평가인데요. 올해 1월부터 전국 170개 조직에 대해서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그 조직의 그 운영이 있어서 그 해당 농산물에 대한 그 생산 대비 수출 비중,
그다음에 전년 대비 수출 비중의 증가분, 그다음에 계약 재배 이행률 등 네. 전반적인 그 안전성 관리 실태 등에 의해서 조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남원 춘향골 파프리카가 9년 연속 최우수란 영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점수를 높게 받는 건가요? 네, 그 평가 부문을 보면은요, 네. 수출 비중 증가, 계약 재배 이행, 그다음에 단지 규모, 공동선별 비중, 자조금 조성 및 운영, 그다음에 교육 및 컨설팅 참석,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등 그 총 7개 부분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최우수 조직에 선정된 이 춘향골 파프리카 재배 규모 또 생산량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네, 그 춘향골 파프리카는 남원 운봉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재배되고 있는데요. 네. 2001년도서부터 재배를 시작해서 2010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역 특화 품목으로 지정을 받아 현재 50농가가 운봉 일대에서 30여 헥타르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 연간 한 4,2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만으로 한 107억 원 정도의 조식을 올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춘향골 파프리카가 지역 농가 경제에 큰 몫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만큼 좀 든든한 지원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남원 그 춘향골 파프리카는 남원시와 운봉농협이 네. 전문 그 APC를 설립해서 공동 선별과 유통을 지원하는 등 전국 최고의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년 30억 원 규모의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전국의 이제 파프리카 농가에서 참고하면 좋을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정보인가요? 네, 그 점차 물량이 이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제 가격이 하락이 또 그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적정 가격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그 파프리카를 박스에 채웠을 때 네. 윗칸뿐만이 아니라 아래칸까지 선별이 아주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선별을 강조해 주셨고 그렇다면 소비 상황도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소비 상황 좀 어떨까요? 네, 소비 상황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월 반입량 또 시세까지 전망해 주시죠. 예, 5월 반입량은 4월 대비 30% 증가를 하겠고요. 네네. 시세는 약간 하락한 약보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입량은 좀 늘어날 걸로 보이고 또 시세는 약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파프리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딸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90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 237.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7.02톤 줄었습니다. 자,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1,12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17,000원, 최저가 8,000원이었습니다. 어제 가격 12,900원대였는데요. 오늘 1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818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0일 가격 보시면 27,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 가격 4월 21일까지 유지되다가 21일부터 하락세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7,000원의 최고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 참외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13.2톤 반입됐고요. 어제 268.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55.45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6,903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 42,000원, 최저가 3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4만 원대, 오늘 36,000원대까지 가격 떨어졌습니다. 3,801원 가격 하락했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역시 보시죠. 4월 17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62,000원이었는데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42,000원까지 떨어졌네요. 자, 이어서 수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8.4톤 들어왔고요. 어제 165.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47톤 정도 물량 줄었습니다.
수박 8kg 특품 기준 평균가 29,000원이었고요. 최고가 최저가 동일합니다. 자, 어제 28,000원대였는데요.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35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죠. 자, 4월 17일 29,000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4월 20일 34,0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에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29,000원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자, 이어서 달에 보겠습니다. 오늘 11.15톤 반입됐고요. 어제 1.959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달의 그린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6,21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37,000원, 최저가 3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만 원대, 오늘 36,000원대까지 가격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5,808원 올랐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이 42,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었는데요. 이 가격 4월 21일 정도까지 지속되다가 21일부터 좀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32,000원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5,000원 더 붙어서 37,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3월 25일부터 4월 8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는데요. 이후에 올해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서 4월 12일경에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4월 12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 상승하면서 38,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오늘 가격 36,214원,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보성군 32,305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안성시는 14,438원이었고요. 제주시 3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곳 보성군이네요. 38,000원이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제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35,000원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3.38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5.75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조금 감소했습니다. 2.36톤 정도 감소했네요.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9,274원 기록했고요. 최고가 34,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습니다. 어제 31,000원대, 오늘 2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2,004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4월 17일이 가장 높았고요. 4만 원이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4월 21일 기점으로 좀 더 하락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3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와 올해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4월 4일부터 4월 한 10일경까지만 올해 가격이 높았고요. 이외의 구간에서는 지난해 가격이 계속해서 높았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9,274원,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25,645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김해시 33,963원이었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27,54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해시와 제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5만 원 기록했고요. 그리고 평균가 중에서는 김해시가 가장 높았네요. 33,963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계속해서 이경철 부사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 블루베리의 가락시장 반입 시기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그 국산 블루베리 그 출하 시기는 2월 제주 지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남 김해, 전북 곡성까지 그 하우스 물량이 5월 달까지 반입이 되고요. 그리고 노지 블루베리는 이제 5월서부터 8월까지 경남 함양이라든가 충남 서천 등 전국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반입되는 블루베리는 제주를 제외하고는 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다 하우스 재배로 보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럼 이번 달 반입량 어떤가요? 네, 이번 달 평균 반입량은 2톤으로 전년도하고 크게 큰 차이는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세도 좀 비슷한 수준일까요? 네, 아닙니다. 네. 시세는 1kg 기준 평균 36,000원 수준으로 네. 전년도보다는 약 3% 하락한 그 약 보합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현 시점에서 시세를 좀 잘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딜까요? 예, 아무래도 그 제주도가 가장 그 유리하고요. 예. 네. 제주도산이 80%그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주산이 1kg에 6만 원까지 받는 최고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금 그럼 블루베리 품질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하우스 재배 성출하이기 때문에 품질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산을 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농산물이라서 저희가 이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나 가격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국산 블루베리와 수입산 블루베리 가격 면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네, 국산 블루베리는 1kg에 3만 5천 원, 3만 6천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네. 가고 있고요. 예. 수입산 블루베리는 1kg에 14,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에 비교하면 한 2.5배 네. 우리 국산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뭐 딱 봐도 가격 차이가 많이 네. 나는데요. 수입 블루베리 가격이 지금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뭐 국산과 수입 블루베리 품질적으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수입 블루베리나 국산 블루베리는 외관상으로는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씹었을 때 식감이라든가 신선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당도에 있어서는 네. 국산 블루베리가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건강식으로 챙기시는 소비자들께서는 아무래도 그 국산 블루베리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건강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추세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현재 블루베리 농가에서 가장 좀 힘들어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지금 그 단가 하락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에 그 블루베리가 출하될 당시에 고단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그 고단가 형성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좀 방안들이 필요해 보이십니까? 그 우리 소비자들이 국산 블루베리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네. 그 소비 저변 확대가 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소비지에서 대대적인 그 시식 행사라든가 네. 소비 홍보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 소비 활동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농협물류센터 박성범 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실제 이 블루베리 소비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블루베리 농가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오늘 블루베리 소매 가격 어떤 상황인가요? 소매 가격은 전주하고 비슷한 100g 팩의 기준으로 해서 한 4,900원 정도, 전주와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소매 가격 같은 경우는 좀 형성이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예, 지난해 대비 소매 가격 양상 큰 변동사항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년 4월 초 가락시장 1kg 기준에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금년에는 4만 2천에서 5만 원 시세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가격도 중요하지만요, 판매가 잘 돼야 할 텐데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농협 판매장의 판매는 소비 심리 위축과 블루베리 높은 가격대로 정체되어 있고요. 판매 활성을 위해 하나를 통해서는 통합 행사 진행으로 출하 산지, 물량 소진 및 저렴한 행사가를 측정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블루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블루베리인가요? 블루베리 선호하는 것은 수입산 블루베리보다는 국내산 블루베리를 네.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블루베리는 과피, 탄력이나 신선도가 떨어지고요. 미숫과 붉은색이 띄는 게 있어서 선호도가 떨어지며 생과 섭취보다는 다른 과일과 음료를 믹스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국내 블루베리 품종수는 한 30에서 40종이 있는데 그중에 단맛이 좋은데 품종이 선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안성 물류센터로 반입되고 있는 블루베리 어느 지역의 블루베리고요?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나요? 현재 안성 물류센터에 반입되고 있는 블루베리 지역은요, 경남 김해 지역과 충남 지역이며 지역별 블루베리 특징은 열매 크기가 대륙가로 단맛이 강하고 풍미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블루베리 농가에 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역 특성상 재배 가능한 품종 외에 다품종의 블루베리 재배를 자제해 주시고요. 출하 시기를 잘 조절하여 과잉 출하되지 않게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블루베리 소매 가격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그 출하 지역별 출하대기 물량이 많아 시세하락이 예상되며 소매 가격은 4,000에서 4,500원 정도, 한 50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경철 부사장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뭐 출하 지역별 출하대기 물량이 많아서 시세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소비 상황은 좀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 노지 블루베리가 이제 출하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가격도 사실 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물량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5월 반입량과 시세도 전망해 주시죠. 네, 5월부터는 이제 블루베리가 급격히 출하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4월 대비 물량은 2배 정도 증가할 것이고요. 네. 가격은 약 25%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과일로 블루베리를 함께 짚어봤는데요. 네. 앞서 살펴봤던 파프리카와 좀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도 출하 물량이 증가해서 시세가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네. 농업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홍보, 또 농업인들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어서 집중 분석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취나물입니다. 취나물 함께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취나물 11.5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4.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6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취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1,172원입니다. 최고가 26,500원, 최저가는 만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11,172원, 어제는 13,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시세 떨어졌죠. 2,680원 하락했습니다. 네, 취나물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17일 32,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0,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1,500원을 기록했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0일부터 어제까지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오늘 다시 한번 떨어졌네요. 26,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3월 25일 이때 보면은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부터 4월 4일 때까지는 또다시 그 상황이 뒤집히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4월 4일 때부터 지난해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올해는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시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때는 10,000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었고 그 간격이 지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8일 때부터 지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올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황은 다시 또 뒤바뀌었죠. 올해 11,172원 기록했고요. 지난해보다 시세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취나물 충남 부여군 9,326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고흥군 4,043원에 낙찰됐고요. 네, 충남 보령시는 8,038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1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평균가도 역시 부여군이 가장 높았네요. 9,32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취나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이 채소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경매사님 바로 나와주셨는데요. 네, 김회사 오성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바로 채소가요. 우리 경매사님이 한 움큼 안고 오신 취나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그냥 취나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권투하듯이 어떻게? 아, 경매사님 진짜 튀었어요. 정말 취나물입니다. 우리가 이 취나물 향에 취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매사님은요. 잠에 취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매사님? 제가 지금 요즘 봄나물이 한마당 들어오다 보니까
좀 막 새벽 3시, 4시까지 경매를 하고 있어요. 그 뒤처지까지 다 하다 보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업무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지금 눈을 붙이고 나오는 길인데 예, 어쨌든 우리 농가들이 좀 보람이 돼서 뭐 좀 잠은 못 자더라도 좋습니다. 아유, 네. 너무 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경매사님 지금 며칠째 거의 뭐 잠을 잘 못 주무셨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뭐 봄나물 가득입니다, 가락동에.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의 주인공이 취나물 때문에 정말 뭐 밤잠 설치며 그렇게 좀 경매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전반적으로 취나물 분위기는 우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취에 오래 취할 정도로 많이 취하셨네 지금요. 예, 취나물은 네. 전반적으로 올해 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분위기 좋게 좀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반입량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네.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좀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 반입량은 전주에 한 평균 17톤 들어왔고요. 한 23% 감소한 한 14톤 정도가 반입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폭 좀 감소를 한 모습을 좀 보이긴 하지만요. 네네. 뭐 이맘때 좀 봄나물이 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긴 네네. 했는데 가장 좀 성수기면 우리가 3월 그리고 4월 중순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가 취나물이 가장 이 품위도 좋고 그다음에 또 그 시대도 좋고 예, 맛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좀 비해서 조금 뭐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더 경락가가 좀 기대되긴 하는데요. 예. 시세는 어느 정도 좀 형성을 했나요? 사실 시세는 좀 이제 시기적으로 품위가 좀 떨어지는 시기라서 거기에 이제 품위가 떨어지면서 조금 시세가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주는 평균 12,000원에서 14,000원대 그렇게 형성이 됐고요. 이번 주는 8,000원에서 조금 12,000원대로 좀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하고 좀 격차가 벌어지는 좀 그런 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대략 한 3, 4천 원 정도 네. 그래도 좀 하락한 모습을 좀 네.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좀 반입력이 줄었기 때문에 네. 시세를 살짝 좀 기대해 볼 법도 한데 떨어졌단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다른 작물들이 좀 위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하면서 새순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 새순 나물들이 많이 반입이 좀 늘었어요. 드롭이요, 드롭. 예, 뭐 드릅도 그렇고 다른 뭐 엄나무순이라든가 기타 뭐 산마늘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많이 좀 전반적으로 좀 양이 품목이 다변화되면서 조금 시세가 물타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취나물의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봄나물도 좀 많이 늘어나면서 좀 조금이나마 좀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시세 형성이면 어떻게 좀 산지에서 걱정할 시세 뭐 그건 아니죠? 떨어졌다고 해서? 예. 네, 아마 산지 출하주분들도 잘 알고 계세요. 시기적으로 좀 많이 억세지고 하고 하면서 이게 품위가 떨어지고 하고 하면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산지 농가들도 좀 이렇게 시세가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농가들이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요맘때요. 좀 살짝 요맘때 좀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 뭐 얘기를 살짝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보면서 좀 반입되는 품질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견매사님? 네. 지금 이제 이쪽 참치고요. 예. 이쪽은 이제 그냥 일반 이 취나물인데 이 참치는 이렇게 이쁘게 찹찹이라고 그러죠. 가지런하게 해오는 이게 취나물이고요. 이쪽 일반 나물은 그냥 막 담아온 거예요.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 일반 나물은 이렇게 뿌리가 좀 같이 붙어 있고요. 네. 보라 색깔이 좀 많이 나죠. 조금 억세 보이기도 해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물로 취나물들이 전반적으로 좀 요즘 소량이기 때문에 요게 좀 몸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얘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얘가 좀 더 잘 나오는 시세가 좀 한 3, 4천 원 정도 간당, 4kg 간당 3, 4천 원 정도 좀 더 나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너무 깔끔하고요. 그렇죠. 예, 깨끗하고 네. 저쪽에 네. 좀 애가 그냥 막 네. 그냥 뜯어놓은 것 같아서 네. 예, 오히려 저렴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좋은 가격. 네. 맛이 더 좋은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이건 오리지널 하우스 재배라든가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고 이쪽에는 이제 그 좀 약간 노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 참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쪽 참치도 맛있고 좋은데 양이 많다 보니까 좀 희소 가치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세에 좀 영향을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봄에 따뜻해질 때 노지에서 또 자라고 있는 요 또 취나물 네. 또 이게 또 더 많은 향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중도매인들이 선호하는 취나물 하면은 뭐 우리가 뭘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도민들이 선호하는 게 이제 취가 깔끔하고 좀 신선하고 그다음에 또 병해충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촉감이 이렇게 만져보면
좀 이렇게 억세지 않고 지금 제가 이 갖고 온 것들이 되게 보기보다 되게 부드럽거든요. 네. 그래서 촉감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취나물들을 많이 선호하고 또 시세도 이쪽에 좀 위주로 이 좋은 얘들 부드럽고 좋은 취나물 위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말로 네. 굉장히 이거 연하고 네. 와 향이 진짜 교무사님. 네. 예. 네네. 여기 지금 요 상태로도 지금 향이 취하는데 요걸요 살짝 우리가 데쳐가지고 네. 나물로 무쳐 먹으면요 네. 밥 먹다 제가 취해서 잠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취나물이 나물로도 좋지만 또 떡을 해 먹어도 맛있고요. 취나물이 요즘은 좀 우리 그 소비자들이 웰빙 시대다 보니까 이제 또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안전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농약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덜 치고 하는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오래 소비자들이 애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또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게 취나물이에요. 오늘 취나물 한다니까는 그 좀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정도로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올해 전반적으로 좀 취나물 분위기 좀 어때요? 국내 분위기. 예. 아까 초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취나물이 굉장히 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평균 시대도 유지가 됐었고 좀 이 농가들도 올해 좀 다른 품목에 비해서 많이 만족을 하는 품목이어서 아마 품목 선택도 다들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소득에도 많이 기여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나마 좀 다행히 좀 안정적인 좀 시세를 형성을 했고요. 네, 올해 또 말 그대로 취나물의 좀 경매 분위기 좀 좋은 분위기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끝으로 해서 우리가 또 사실 가락동 365는 농민들에게 돈 되는 정보들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네, 돈 되는 정보는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취나물 산지에 계신 우리 농민들에게 좀 돈 되는 어떤 정보 좀 함께 전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박스 작업을 하기 전에 좀 그 풍온을 충분히 낮춰서 박스 작업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양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되고 하는 그런 깨끗하게 선별을 좀 잘해서 좀 이렇게 중도매인들이나 소비자들이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해서 보내주시면 시세가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투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요. 이 네.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죠. 그렇습니다. 네. 좀 깨끗하게 이왕이면 잘 키웠는데 또 제값 잘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네. 깨끗하게 좀 꼼꼼하게 이쁘게 잘 선별해서 올려보내 주시면요. 정말 경매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쉬신 우리 오 경매자님께서 경매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실 거죠? 네, 그래야죠. 이번 주초인데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뭐 경매 분위기 좀 요 시세대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취나물이 그래도 올해 좀 많이 농가들이 관리를 잘 했고요.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서 아마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가 잠깐이라서 요 새순 나물들이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잦아들면 시세도 좀 다시 회복될 걸로 그렇게 보고 또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말고 좀 작물 관리 잘 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좋은 상품은 출하를 해주시면 아마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유지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요. 지금 이제 물량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요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맘때 취나물 먹어줘야만이 맛도 참 좋고요. 영양도 네. 가득한 취나물 맛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 취나물 사실 우리 농민들 열심히 지금 재배하고 키워서 올려보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반찬 취나물 나물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취나물 딱 들면서 취에 대한 기운을 취하면서 좀 전해줄까요? 자, 함께 취나물 추치. 자, 취나물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뭐 저희도 해야겠습니다. 추치. 네. 네. 취나물 향이 여기까지 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경철 부사장과 취나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취나물 반입량 상황을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이번 달 반입량은 일평균 11톤 수준으로 전년에 그 9톤하고 비교하면 한 15% 정도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시세는 어떤가요? 네, 아까 그 담당 경매사로부터 네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예. 네. 다른 품목들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취나물은 지금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큰 차이 없이 지금 잘 그 가격이 지금 좋은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품질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품질은 참나물이 지금 끝물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품은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도매 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은 그 품질이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 농가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 취나물 출하 시가 마무리 단계 이것 또한 점차적으로 그 기온이 지금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박스 포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취나물 상품의 그 호흡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네.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호흡률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호흡률이라면 그러니까 통풍과 좀 관계 있는 건가요? 어떤 예, 건가요? 그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그 호흡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호흡을 좀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네. 그 방법으로서는 우선 그 종이 박스에 비닐 포장을 좀 삼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테이핑을 할 때 네. 박스를 뚜껑을 덮어서 횡으로 테이핑하게 되면 네. 박스 전체가 밀봉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으로 2회나 3회 정도 이렇게 테이프를 그 박스가 열리지 않을 정도로 2, 3회 정도만 테이핑을 해주시면은 네. 참나무가 호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닐 포장은 좀 삼가하고 네. 박스 테이핑을 횡보다는 종으로 하면 좋다 이런 팁을 주셨습니다. 네. 자, 취나물 그럼 현재 소비 상황은 또 어떨까요? 네, 그 4월 말까지는 취나물을 비롯한 모든 봄나물이 한창 인기가 좋을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까지 아직 소비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달 소비 상황도 좀 전망해 주시죠. 네, 다음 달은 그 기온 상승과 출하 막바지로 인해서 그 봄나물에 대한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 네. 따라서 취나물에 대한 물량도 감소하고 소비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월 반입량과 시세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그 5월 물량은 30% 정도 큰 폭으로 좀 감소가 예상되고요. 네. 시세 역시 5월 초순이 지나면은 약 20% 정도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좀 드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빨리 좀 취나물 사셔서 그러니까요. 소비를 네, 하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입니다. 2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208원입니다. 최고가 1,830원, 최저가는 890원에 판매됐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18원 떨어졌습니다. 청피망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896원이고요. 최고가는 1,990원, 최저가는 530원입니다. 오늘 평균가 어제보다 3원 하락했네요.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439원, 최고가는 3,000원, 최저가는 1,5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평균가는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네, 수박 보겠습니다. 한 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9,985원, 최고가는 22,500원, 최저가는 14,90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26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알려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당 오늘 7,894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4,331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 1,955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은 1,904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강원도 주민들이 현재 산불로 인한 피해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까지 좀 큰 네. 타격을 입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범죄가 좀 여러 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요. 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가 수신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문자는 시중은행을 사칭해서 정부 지원 상품으로 출시되는 이 대출 상품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번을 누르면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요. 지금 기존 ARS 서비스도 모방하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산불로 인해서 뭐 이재민들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인데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또 범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요. 참 화가 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우리 강원도민들 조금 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음대로 이제 누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철 부사장님도 좀 한마디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조속히 잡아들여가지고 네. 이런 나쁜 사람들은 법대로 좀 제대로 좀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뭐 절대 안 속아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속해서 좀 치밀해지고 네. 있다고 해요. 정부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으니까 좀 꼼꼼하게 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농협가락 공판장 이경철 부사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방송에서는요, 배추와 수박 그리고 멜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